친숙한 소재, 밝고 경쾌한 분위기, 간단하면서도 일관적인 스토리, 선역, 악역할 것 없이 뚜렷한 캐릭터들의 개성, 멋들어진 디자인과 재밌는 완구 기믹으로 스토리와 상업성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 시리즈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작품답게 전반적인 평가는 대부분 호평이다. 부분적으로 보면 시리즈 내 다른 작품들에 비해 뒤처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대 시리즈들이 사무라이 전대, 신켄저나 특명 전대, 고버스터즈처럼 부분적으로는 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반해 쿄류저의 경우 작품에 대해 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품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스토리와 탄탄한 설정, 개연성 있는 전개로 주요 시청자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고연령 특촬 팬들에게도 호평을 받은 시리즈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이며 그 덕에 슈퍼전대 시리즈 입문작을 물어보면 100이면 100열차전대, 토큐저와 같이 언급될 정도로 평가가 좋다. 이 때문에 2025년에 이루어진 전 슈퍼전대 대투표에서도 8위를 기록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쉽고 밝은 분위기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도 몰입감 있게 전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또한 캐릭터 성격이나 설정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고 작중에 뿌렸던 복선을 극장판이나 vs 시리즈와도 연동하여 남김없이 다 회수했다는 점도 쿄류저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각본가인 산조 리쿠가 첫 화부터 최종화까지 전부 집필한 것이 스토리 호평의 주 동기라 볼 수 있다. 게다가 후속 공룡전대인 기사룡전대 유소우저가 쿄류저에 비해 어두운 내용이 많으면서 스토리는 오히려 부실했다는 점 또한 쿄류저의 스토리에 대한 평가가 더욱 높아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초반부터 결말까지 일관되게 밝고 희망차면서도 박력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시리즈들의 경우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다가도 전대가 적 세력에게 고전하거나 적 세력의 음모에 휘말렸거나 하는 등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두운 BGM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극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쿄류저의 경우 설령 대보스 군의 음모나 계략에 휘말리거나 강한 적의 출현으로 고전하고 있을 때조차 희망찬 분위기를 잃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수도 적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냄으로써 다시 희망찬 분위기로 돌아간다. 즉 전대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시청자, 특히 저연령대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기 꺼려지기 쉬운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지향하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줌으로써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물론 이 반대급부로 극적인 긴장감이 한두 화만에 끝나버리는 등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크게 긴장감이 필요한 이야기도 거의 없었는데다가 정말로 긴장감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에피소드에서는 밝고 희망찬 분위기와 조절을 잘해가며 긴장감을 부여하는 등 이야기의 완급 조절도 뛰어나다. 이번 작품의 큰 특성 중 하나라면 전대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사생활 면에서는 서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남남이라는 점인데 이런 특징은 스토리를 중구난방하고 난잡하게 만들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일관성이 뚜렷하며 어색하거나 자기적인 내용 전개도 적은 편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오히려 서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던 캐릭터들의 특성이 매화마다 매우 색다른 에피소드를 전개토록 하여 다른 시리즈에 비해 훨씬 다채롭고 흥미로운 스토리 구성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앞서 뿌려놓은 떡밥을 회수하는데 실패하는 일도 없었거니와 극중에서 이름이 있고 한 번이라도 비중을 받아 등장한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든 최소 한 번 이상 재등장하기에 메꿔핀 수준의 캐릭터도 거의 없었고 때문에 각 화간의 개연성이 뚜렷했다. 단점은 캐릭터 수가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은 데다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른 배경과 출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의 깊이가 다른 작품에 비해 다소 얕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해당 작품이 스토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수작 정도는 되지만 명작 수준으로 평가받기에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유가 되는데 전체적인 스토리가 서로 다른 캐릭터 간의 생활상과 그로 인한 떡밥 투척 및 회수에 초점에 맞춰지다 보니 가장 큰 맥락이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적 조직과 전대 간의 대립과 그 당위성의 설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항상 밝기만 한 분위기도 세상의 위기라는 상황을 피부에 잘 와닿지 않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슈퍼전대 시리즈는 어디까지나 저연령층을 주 타겟으로 한 작품으로서 성인 시청자의 시각으로 볼 때 보통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내용 구성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스토리의 깊이를 지적하지만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는 같은 가족이나 조직 출신이라는 설정을 가졌음에도 달리 깊이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지 못한 작품도 수두룩하다는 걸 감안하면 최소한 이 작품의 스토리는 평균 이상이다. 전대 적할 것 없이 전원 개성이 명확하고 넘쳤다. 역대 작품들 중에서도 주연급 캐릭터가 많이 포진한 작품인데다 전대 측의 경우 무려 10명에 달하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전대의 구성원이 각자 다른 출신 배경과 사연을 갖고 있는 탓에 서로 간의 비중 및 캐릭터성을 분배하기가 특히 어려운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캐릭터들에게 뚜렷한 개성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고르게 비중을 분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악역이라는 이유로 그저 나쁜 놈 A로 취급되거나 등한시되기 쉬운 악의 조직 쪽 캐릭터들조차 막강
막강한 존재감을 어필하여 굉장한 인기를 구가한 보기 드문 케이스가 되었다. 초반부터 등장하는 인간의 감정을 모티브로 한 4명의 간부들의 존재는 복잡한 설정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이를 토대로 각 간부들의 개성을 엄청나게 상승시켰다. 각 간부들은 각자가 담당한 감정에 맞게 행동하며 그것만으로도 그 행동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과 그로 인한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부여해줬다.